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겐스탁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코너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습니다. 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는요, 우리 토겐스탁 전문가 분들이 출연하셔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알맞는 증권 교육해 주실 겁니다. 자,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한 주 마무리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빠르게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너튜브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시면요. 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혹은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이 기업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월가 전망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오늘 금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이 기업의 이름은 자, 1번 인텔, 2번 셀트리온, 3번 포스코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두 기업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이죠. 한 기업은 오늘 실적 발표, 한 기업은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한 가지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투자의 매개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 주가 마무리된 오늘 금요일 증시 사실상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승 전환했었던 오늘 우리 양시장 1% 이상으로 오늘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간 이 구원투수로 작용했었던 기관의 오늘 매도세가 오늘 매도세를 보였던 외인보다 더욱더 센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현재 이 시장을 좀 받쳐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현재 테마주 위주로 상당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일수록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옥석 가리기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슈퍼개미스타님 모시고 여기 시장 대응 전략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잘 뵙습니다. 지내셨죠? 네. 일단 우리 슈퍼개미스타님께서 나오시지 않는 동안 사실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번 주만 봐도 정말 마이너스 유가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렇죠. 사실 글로벌 증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 불안감까지 합해지면서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 예. 아직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우리가 점심시간 지나서 오늘 하락이 급격하게 나왔거든요. 예. 특히나 오늘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슈뿐만이 아니고 오늘 뭐 대북지가 오늘 상당히 이제 특별적으로 특징적으로 섹터가 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앞으로의 코스피 코스닥까지의 대응 전략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뭐 시장 3월달 크게 조정받았던 것은 이제 절반 이상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좀 회복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등 나오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수급이 좀 붙어서 올리는 네. 흐름이고요.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은 거진 2월
2월달, 3월달, 4월달 거진 가뭄에 콩나듯이 네.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일단 시장 오늘 1% 이상 뭐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건강 악화설 네. 죽느냐 뭐 사느냐 그 이슈들이 지금 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부인을 했고 일단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 기사를 올렸던 CNN 기사를 한테 일단 네. 뭐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라 비판을 좀 트위터에 좀 올려놨죠. 가짜뉴스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역시 김정은 위원장 이제 건강 악화설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이슈들은 일전에 일단 뭐 김일성 때도 그랬었고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북한 측에서 일단 뭐 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일단 뭐 해프닝으로 또 다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북한 악재에 대한 조정 폭은요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악재 폭은 아니기 때문에 뭐 커다랗게 염두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 네. 저는 북한 악재보다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인한 뭐 경기 침체 해가지고 일단 금융 시스템 붕괴 그 여파까지 번지느냐 아니면 단순히 이제 이 바이러스 악재에서 마무리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니까 일단 뭐 북한 악재에 대해서는 뭐 커다랗게 우려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대를 기록을 했었어요. 뭐 네. 장중에 기록을 네, 한 맞아요. 거긴 하지만 네. 저는 그걸 처음 보고 아침에 보고 나서 제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머리털 나고 유가가 마이너스 간 적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급반등까지 했잖아요. 예, 그리고 네. 이틀 만에 지금 다시 이제 그 이전 가격대 1,600달, 아니 16, 16달, 네, 16불, 16달러까지. 네. 그다음에 17불까지 그냥 빠르게 한 60%, 70% 지금 다시 올려놔가지고 그나마 이제 숨은 좀 돌릴 수 있는 흐름인데 저유가가 좀 지속이 되면은요 세계 경제에 분명한 타격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가가 네.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자리예요. 약세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의 상상을 벗어나가지고 움직이는 액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까지는 변동성이 좀 더 크게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는데 6월달 이후부터 좀 변동성이 좀 작아지면서 일단 유가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에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예. 뭐 길리어드 이슈부터 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오늘 이제 대북주 예. 김정은 관련해서 이제 뭐 사망설까지 나오면서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대북주가 오늘 뽑혔고 현재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 관련해서 순환매 장속에서 우리 슈퍼개미스타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면서 네.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섹터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슈퍼개미스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노란통 메신저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 종목 상담이나 해외 선물 투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노란통 메신저 팍스경제TV 별톡방 검색하셔서 무료로 입장하시면요. 이 종목 상담과 투자 상담 가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종목별로 테마 동향과 이슈, 이 종목 특징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현재 3654님께서 주셨습니다. 파미셀 현재 매수가 12,400원 비중 20%입니다. 아직은 수익 중입니다. 현재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일단 파미셀 현재 길리어드 관련해서의 이제 관련주로 저희가 예.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좀 악재가 나왔죠. 현재 길리어드에서 이제 렘데시비르가 중국 임상에 실패를 했다. 예, 길리어드사의 자체에서는 반발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실패로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로 인해서 파미셀 오늘 14%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정말 23,0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러한 상황에서 14% 빠진 상황입니다. 파미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은 그래도 수익 실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파미셀 이제 뭐 진단 치료제 관련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업 펀더멘탈보다는 그냥 이슈로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급등 흐름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나타나 주었어요. 10,000원 부분대서부터 20,000원 부분까지 단기간에 100%좀 상승을 좀 해준 모습이고요. 이 종목이 뭐 실적주나 펀더멘탈 주라기보다는 단순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22평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뭐 완전히 이탈됐다라고 아직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간단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저가인 18,000원 부분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다음 지지 라인 대인 62평선 12,000원 부분까지 눌릴 가능성이 충분하게 좀 있습니다. 주봉 흐름상 보시더라도 일단 단기 쌍고점은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쌍고점은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이용 시 반등이 살짝만 나오더라도 일단은 좀 나오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 종목이 반등이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주봉이 고점 형성이 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나오기에도 또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20,000원 부분 정도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 주면은 일단은 비중이 60% 20%입니다. 20%시면은 일단은 20% 비중은 일단은 현금 확보를 좀 해 두시고요. 오늘 저가인 18,000원을 이탈한다 하면은 차라리 62평선 부분대 다시 한번 좀 눌러 놓으면은 재공략하는 전략이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4375님께서 주셨습니다. 푸드나무, 이 매수가 17,000원, 비중 30%입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일단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예. 홈쿠킹이라고 예. 하죠. 이제 집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관련주,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 육개 공장의 가동이 이제 중지가 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제 반사 이익 때문에 우리 예. 사실상 여기에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순환매가 빨라서 이게 이제 꾸준하게 연속성이 이어질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예. 푸드나무 같은 경우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그러면서 예. 2% 넘게 상승세 보여주면서 24,4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은 수익 실현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푸드나무 관련해서. 푸드나무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뭐 내수주로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적자가 나는 기업은 아닙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집안 요리하는 상황들이 좀 국민들이 네. 좀 많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주말에 유튜브를 좀 찾아보면서 네. 요리를 몇 가지 좀 해본 적도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그만큼 좀 국민 여러분들이 좀 취미 생활을 좀 갖는 흐름인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부분, 정고점 부분을 현재 좀 돌파를 좀 해놓은 모습이에요. 네. 저도 어저께 이 종목을 매수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다른 종목을 좀 매수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좀 생겼는데, 22,000원 부분대가 지금 현재 돌파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단기간에 이제 좀 네 번의 장대 음봉이 좀 나타나 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눌렸다 움직여질 수는 있어요. 22평선 부분까지 일단 한번 좀 눌렸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 줄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비중 추가는 하실 필요는 좀 없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비중 추가를 하시려면은 22평선을 좀 눌린 다음에 그다음에 비중 추가 후 이 앞전 고점 오늘 25,000원 고점 부분 재돌파 흐름까지 한번 노려봐도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주봉 흐름상 보시더라도요. 지금 현재 120주선에서 이 종목은 계속 걸렸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120주선을 걸릴 때 밑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계속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 몇 번 흔들더라도 다시 한번 재돌파 흐름이 나타나 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 그래서 최근 이번 주 들어서면서 돌파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120주선까지 좀 안착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저항대인 28,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중단기적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더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한번 홀딩해 가는 전략이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별톡방 상담 들어왔네요. 천사 바리스타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부강약품 매수가 31,500원, 상한가 간 날 4월 16일에 샀습니다. 앞으로 좀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네. 일단 부강약품 관련해서 꽤나 일단 바이오즈 자체가 좀 선방을 꽤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부강약품 관련해서는 이뮨 매도도 그렇고 이제 다른 치료제로 개발했던 신약이나 이제 후보 물질이 과연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렘데시비르도 그렇고 사실 이제 우리가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렘데시비르가 가까운 건 맞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부강약품 상당히 고점에서 사셨습니다. 지금 2% 넘게 떨어지면서 27,500원인데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현재 부강약품까지 바이오주의 전반적으로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이슈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하게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업종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 번씩은 좀 시장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제 너무 좀 높게 잡으셨어요. 상승파가 1파, 2파, 3파까지 나온 자리에서 거진 이제 최고점 부분, 단기 최고점 부분에 좀 잡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이 내려오면은요, 아직 세력들이 물량은 털고 나간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22평선을 깰 가능성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이 나타나준다 하면은 2만 원 부분까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또다시 내려왔다 좀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봉 흐름상 보시더라도 일단은 쌍고점 형성이 지금 현재 형성이 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욕심을 내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물량을 축소해놓고 나오셨다가 차라리 2만 원 부분, 2만 원 부분에서 오히려 매수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약바이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시장 업종 자체가 지금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폭과대 반등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 2차 전지, 그다음 오지, 그리고 대선, 그리고 대북주 관련 테마 애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정도 흐름이고, 그리고 그 업종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 애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 치료나 하고 키트 관련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작은 노이즈에도 상당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애들이 그나마 업종 관련주에서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3파동까지 다 올려놓은 상황에서 종목을 접근하는 것은 일단은 좀 너무 비싸게 고평가 현재 상황에서 매수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차라리 이러한 종목들을 수급이 붙어 있는 애들을 눌림을 이용해가지고 물량을 잡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걸로 좀 보여지고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테마. 그리고 업종 관련주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민감주들은 이제 낙폭과대 반등 흐름 정도로 좀 노려보시면서 큰 틀은 좀 잡고 가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673님께서 주셨네요. RFHIC 매수가 41,000원, 비중 15%입니다. 자,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손절가 부탁드려요 라고 주셨습니다.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주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실적에 이제 주된 페이스 자체가 화웨이잖아요. 근데 화웨이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기업이고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러니까 포커싱 자체가 현재는 뉴딜 정책 쪽으로 디지털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5G가 아직은 좀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주시를 하고 있는 섹터는 아니긴 합니다. RFHIC 앞으로의 이제 화웨이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7% 넘게 하락을 했는데 빠져나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니까요. 이제 38,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좀 손절을 해서 그나마 좀 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좀 면치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조금 좀 다른데요. 일단 뭐 5G 관련주이고 일단 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 침체기가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또 다시 5G 관련주들은 또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과거 실적 흐름을 보더라도 적자를 내거나 하면서 실적을 못 냈었던 기업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크게 좀 다 악화가 되어서
일단은 주가 조정을 최근 좀 받은 모습인데 1분기, 2분기 때는 뭐 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다 악화는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종목을 지금 우리 투자자 시청자분께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나올 거다. 라고 결정을 좀 내리신 것 같은데 손절을 안 하고 이제, 빠르게 네. 근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다시 올라가기에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려고 하면은요. 36,200원, 36,200원, 36,200원이 주봉 흐름상 여러 번 좀 지지를 좀 받아줬었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이탈되면은 좀 짧게 손절을 좀 하시고요. 이 종목이 또다시 3만 원 초반대에 좀 내려온다고 하면은 또 매수 관점으로 또 보셔도 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3만 원 초반의 매수 조건을 다시 좀 해두시면은 30-40%의 재상승 흐름도 언제든지 또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예. 다시 매수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셨어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이 앞전 고점 부분만 오면은 4만 원, 4만 2, 3천 원만 넘어가면은 좀 저항 형성이 좀 계속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자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박스권에서 형성이 좀 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 그리고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지금은 오늘 좀 매도 거래량이 조금 좀 늘어났어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 좀 두툼하게 매도 거래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36,200원이 이탈 좀 된다고 하면은 짧게 나오셨다가 3만 원 초반 부분에서 다시 매수 관점에서 한번 공략을 또 해보셔도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슈퍼개미스타님께서 방송에 나오지 않는 동안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썰톡 시간에도 이제 순위에 이름을 올리시고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련해서 좋은 전략 세워주시고 계시니까요. 꼭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투자에 좋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